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신 있게 집중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가 유행하고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집중력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집중력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나 주의를 오로지 어느 한 사물에 쏟을 수 있는 힘이라고 나옵니다. 영국의 한 보험사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대인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7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같은 조사에서 12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에 비교하면 절반 이상 떨어진 수치입니다. 아마 갈수록 복잡해지고 바쁜 생활 방식 때문에 한꺼번에 멀티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마 아이들의 집중력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공부 리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스톱워치입니다. 사람마다 집중력이 전부 다릅니다.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은 20분 정도 꾸준하게 책을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10분만 책을 보면 딴 생각이 들고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체 리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스톱워치를 활용하여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재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공부를 시작할 때 스톱워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을 다이어리 혹은 메모장에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20분 동안 집중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또 그 시각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체 리듬을 먼저 파악하고 본인이 공부할 때 집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 올 때쯤 긴장을 풀어주거나 다른 과목의 책을 보는 등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세를 다르게 하거나 잠시 소리내서 교과서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집중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높은 시간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공부량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알맞은 공부 계획을 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최대치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이라면 40분 동안 집중하고 5분 쉬고 다시 40분 공부하고 5분 쉬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고도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중간에 휴식 시간을 줘야 다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만의 공부 리듬을 알아서 그에 적절하게 공부 패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달달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성에 맞는 간단한 취미 생활을 하거나 맨손 체조, 명상, 산책 등과 같은 가벼운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는 사전에 나만의 휴식 리스트를 만들어서 휴식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집중력의 차이는 바른 자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다잡게 됩니다. 등, 목, 허리로 이어지는 척추가 바르게 펴져 있지 않으면 신경의 스트레스로 뇌의 활동이 둔화됩니다. 그러면 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집중력 등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리를 꼰다든지 의자에 기대어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는 마음가짐을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먼저 바른 자세를 갖도록 습관화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 특히 바른 자세를 강조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의자에 기대어 앉는 아이들이 많은지,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앉는 아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도 바른 자세를 반복해서 강조하셔야 합니다. 바른 자세가 아이들의 몫이라면 우리 아이의 몸에 맞는 책상, 의자 조절은 바로 부모님의 몫입니다. 책상과 의자가 아이의 몸에 맞는 높이와 크기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교체 혹은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학교나 학원에 갈 때는 쿠션이나 방석을 함께 가지고 가도록 해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보완해 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넷째,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휴대폰. 요즘은 저학년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떠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휴대폰을 책상 위에 두고 책 한 번 보고 휴대폰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집중하는데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는 휴대폰을 무음 혹은 가방에 넣어둡니다. 아예 본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보통 초등학생들은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할 때 급하게 연락 올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필요 없는 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할 수 있지만 휴대폰의 진동소리, 카톡의 알림소리가 아이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휴대폰은 무음 또는 본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휴대폰 잠금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만약 핸드폰을 멀리 두어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결국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핸드폰이 가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금 어플을 설정하여 스스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다양한 감각을 사용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과의 상호작용 없이 동영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은 아이도 학교에서의 수업만큼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가만히 화면만 볼 것이 아니라 교재에 필기하고 수업 내용을 말로 되뇌이게 합니다. 시각 외에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도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책을 눈으로 보고 몇몇 아이들은 손으로 공책에 쓰면서 암기를 합니다. 그때 입으로 쭝얼쭝얼하면서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등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쭝얼쭝얼 거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15초 요약!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누구나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보면 몇 시간 동안 초집중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뽀로로 핑크퐁을 볼 때는 초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집중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의 공부 리듬을 알아야 한다. 둘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한다. 셋째,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넷째,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한다. 마지막 5째, 다양한 감각을 사용한다. 그 외에 공부 장소를 바꿔서 사방에 탁 트여있는 거실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 부모님은 옆에서 책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중력도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의 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